그녀는 싸늘한 바닥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격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약이 온몸을 태웠을 것입니다. 인조 대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왕실을 피로 물들인 파국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조선 왕실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귀인 조씨입니다. 이제 이 기막힌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귀인 조씨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조기는 관직도 없던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그녀의 어머니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올 때 정식 궁녀 신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식 절차 없이 궁궐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튼튼한 정치적 배경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매력만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1637년 치욕의 겨울, 조선이 가장 치욕스러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의 참패 직후였습니다. 인조는 청나라의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왕실은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조의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왕비 인열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궁궐 안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왕은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한편 인조에게는 새로운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1638년 봄, 장렬왕후 조씨가 새 왕비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귀인 조씨는 이 새 왕비와 함께 입궁한 궁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왕비가 주선한 경로를 통해 그녀는 왕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녀는 빼어난 미색을 가졌습니다. 인조의 상처 입은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조용하고 나약한 인조에게 강렬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1640년경, 마침내 그녀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운명의 극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왕의 사랑은 그녀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왕은 그녀를 귀인이라는 높은 품계에 앉혔습니다. 귀인은 왕비 다음으로 가장 높은 후궁의 자리였습니다. 출신 성분에 비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같았습니다. 천한 출신은 그녀에게 깊은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왕의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더욱 강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날카로운 칼날로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신분 상승은 독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눈총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성품이 간사하고 투기가 심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시기했을 것입니다. 특히 인조의 아들들에게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왕자들은 그녀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귀인 조씨는 왕의 사랑으로 얻은 파괴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왕자들을 해하려 했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러한 소문은 그녀의 야심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줍니다. 인조의 절대적인 총애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덩달아 궁궐을 드나들게 됩니다. 왕의 총애를 배경 삼아 온갖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곧 그녀 몰락의 씨앗이 됩니다. 1642년 어느 봄날 그녀는 인조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숭선군이라는 왕자였습니다. 후궁의 몸으로 왕자를 낳았으니 야심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운명을 바꾼 또 하나의 극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세자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였습니다. 왕은 그녀의 아들을 극진히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왕실에는 이미 확고한 왕위 계승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현세자였습니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볼모로 가 있었습니다. 세자빈 강씨 역시 함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권력을 탐하는 조 귀인에게 커다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귀국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조 귀인은 인조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인조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습니다. 조 귀인은 그 마음을 부추겨 소현세자를 끊임없이 모함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의 힘을 빌려 왕위를 노린다고 하옵니다.
이런 음해가 인조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부자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얻었지만 왕실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세자에게 칼을 겨눈 순간부터 예견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청나라에 볼모로 가 있던 소현세자는 8년의 고난 끝에 돌아왔습니다. 1645년 어느 봄날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드디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분위기는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조는 세자를 냉대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배우고 온 세자는 아버지의 눈밖에 났습니다. 청나라를 적국으로 여기는 인조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 간의 갈등 사이에 귀인 조씨가 있었습니다. 조 귀인은 왕의 침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조에게 끊임없이 독을 불어넣었습니다. 세자가 돌아와 왕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인조는 점차 아들을 의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귀인은 인조의 이 깊은 증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를 혐오하는 반청 정서가 조정의 주류였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개방적으로 교류한 행위는 왕과 조정 대신들에게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조 귀인은 이 정치적 명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과 교묘하게 연결했습니다. 세자빈 당씨는 조 귀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강씨는 왕실의 어른이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볼모 생활 중에도 농사를 지어 나라의 재정에 보탬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세자빈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조 귀인의 천한 출신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강씨를 따랐고 이는 조 귀인에게 큰 질투심을 주었습니다. 두 여인의 갈등은 물과 불처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645년 초여름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단 2달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는 세자가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세자의 시신이 검게 변하고 구멍에서 피가 흘렀다는 기록 때문에 독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실제로 병사했을 가능성이나 당대 궁중 의술의 한계로 인해 병명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전히 논쟁 중인 이 죽음은 조 귀인의 야심에 결정적인 기회를 주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이 일에 귀인 조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왕의 의심을 이용하여 끔찍한 계획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세자가 죽자 조 귀인은 두려움 대신 환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세자빈 강씨만이 남았습니다. 세자의 죽음으로 인조의 총애는 더욱 조 귀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강씨를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 숭선군을 새로운 세자로 앉히고자 했습니다. 승리감에 취한 그녀는 궁궐 안에서 거칠 것 없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소현세자의 새아들이었습니다. 세자가 죽었으니 법통에 따라 세손이 왕위를 이을 것입니다. 조 귀인은 세손들에게도 끊임없이 해코지를 했습니다. 실록에도 그녀가 세손들을 미워하고 저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궁궐 안은 조 귀인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궁궐 밖으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신하가 그녀에게 복종하는 척 했을 것입니다. 조 귀인의 친척들도 덩달아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하룻밤 사이에 왕비 집안의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인조가 소현세자빈 강씨에게 음식을 내릴 때 독을 넣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조 귀인이 인조를 이용하여 강씨를 모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여인의 거짓말에 속아 친손주들을 미워했을까요? 인조는 강씨의 독립적인 행동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이 시기에 조 귀인을 필두로 한 후궁 세력은 노회한 권신 김자점을 위시한 정치 세력과 결탁했습니다. 김자점은 강씨 일가가 너무 강력한 외척 권력을 형성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궁중암투는 단순히 여인들의 질투가 아닌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정략적인 야합이었습니다. 조 귀인은 김자점 세력에게는 소현세자 일가를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1646년 가을 마침내 강씨를 몰아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세자빈의 음식에서
독약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조 귀인과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공작을 꾸몄을 것입니다. 심지어 강 씨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 귀인의 치밀한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죄악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인조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세자빈이 나를 독살하려 했다. 실록은 인조가 이성을 잃은 듯 강 씨를 몰아붙였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강 씨는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조 귀인은 가장 큰 정적을 마침내 제거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인조는 강 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소현세자빈 강 씨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조 귀인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는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세손들은 제주도로 유배 보내졌습니다. 왕위 계승권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그녀의 야심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소현세자빈 강 씨가 죽고 세손들이 멀리 유배를 떠났습니다. 1646년 겨울, 조 귀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는 그녀를 막을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조에게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마저 끊임없이 모함했습니다. 복림대군은 나중에 조선의 17대 왕인 효종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복림대군 역시 형처럼 청나라에 볼모로 가 있었습니다. 조 귀인은 복림대군에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조 귀인은 인조에게 자신의 아들 숭선군을 세자로 세우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세자빈 당시의 죽음 역시 억울하다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신하들은 조 귀인의 끝없는 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조 귀인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합니다. 자신이 왕실의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인조는 조 귀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면 왕은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인조 임금이 병이 깊어지자 조 귀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왕의 총애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과 아들의 운명도 끝장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그녀의 행동은 더욱 격렬하고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술적인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오직 인조의 생명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한 한 여성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궁궐 내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조 귀인은 궁녀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가차없이 내쳤습니다. 심지어 왕의 다른 후궁들도 그녀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독선적인 행동은 왕의 총애를 등에 업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신하와 궁궐 사람들이 그녀의 몰락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복림대군은 조 귀인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궁궐 밖으로 피신하여 살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 소현세자처럼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조 귀인의 공포 정치는 왕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궁궐에서 쫓겨나 살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1649년 마침내 운명의 결정적 전환점이 다가왔습니다. 인조 임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절대적인 배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조가 죽자마자 조 귀인은 하루아침에 힘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복림대군, 즉 효종이었습니다. 효종은 조 귀인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과 형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숨겨진 갈등 요소는 분명했습니다. 조 귀인은 인조가 죽기 전 왕의 유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인조의 총애를 받은 신하들까지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려 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자신의 아들 숭선군을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적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 인조의 장래 문제를 두고 효종을 흔들려 했던 권신 김자점에게 조 귀인은 중요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조 귀인에 대한 공격은
효종이 자신의 정통성과 왕권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정치적 숙청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효종은 단호했습니다. 새로운 왕은 자신의 형과 형수의 복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인 조씨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649년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귀인 조씨에게 심판의 칼날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권세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효종은 조 귀인에게 궁궐 밖으로 나가라 명령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그녀는 외딴 사가에 갇혔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 시기에도 왕실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인 숭선군을 왕위에 앉히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효종은 조 귀인에 대한 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소현세자빈 강씨 독살 사건이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강씨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두 그녀의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강씨를 고문했던 궁녀와 내시들까지 잡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조 귀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온 나라가 그녀의 죄악에 경악했습니다. 1651년 겨울, 효종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귀인은 대역죄인으로 몰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왕이 죽자 역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상함이 아닐까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사약이 내려졌을 때 그녀는 분노와 억울함에 떨었을 것입니다. 나는 왕의 총애를 받은 죄밖에 없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녀는 사약을 마시는 순간에도 효종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온몸이 뒤틀리는 격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그녀의 최후가 소현세자처럼 검은색으로 변하며 비참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뿌린 악의 씨앗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약을 마시던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녀가 평생토록 쫓았던 권력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유배지에 홀로 남겨질 아들 숭선군에 대한 모성애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인조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비통함이 그녀를 덮쳤을까요?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악인의 몰락이 아닌 총애라는 덧없는 힘에 의존했던 한 여성의 비극적 종말이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강 씨에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궁궐의 악녀가 드디어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귀인을 따랐던 친척들과 관료들 역시 줄줄이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와 결탁했던 권신 김자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몰락하여 차명되었습니다. 그녀의 권력 동반자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조 귀인의 죽음은 왕실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세자빈 당시의 명예가 복권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유배가 있던 소현세자의 두 아들도 풀려났습니다. 역사의 정의가 몇 년 만에 바로 선 것입니다. 효종은 이 사건을 통해 왕권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귀인조 씨의 파멸은 효종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인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인조 씨는 당대부터 조선의 궁궐을 뒤흔든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인 실록은 그녀를 간사하고 포악한 여자로 묘사합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는 권력을 탐한 자의 당연한 결말처럼 보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 역시 그녀를 궁중암투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당시의 파멸을 주도한 절대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그녀를 재평가할 여지는 없을까요? 그녀는 미천한 신분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강한 생존 본능과 뛰어난 지략을 보여줍니다. 조 귀인은 남성의 권력 구조 속에서 오직 사랑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궁궐이라는 닫힌 사회에서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인조 임금은 경자오란의 치욕 이후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왕이었습니다. 조 귀인은 바로 이 왕실 시스템의 정치적 공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개인의 악행 이전에 불안정한 시대가 낳은 정치적 병폐의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 귀인은 그 왕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조의 총애가 어떻게 왕실 전체를 병들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시대와 왕이 낳은 비극적인 부산물이었을까요?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귀인조 씨의 삶은 욕망의 통제 불가능성을 경고합니다. 권력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욕망이 합쳐졌을 때 어떤 파멸을 낳는지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섭니다. 국가 위기 속에서 한 여인의 과도한 야심이 왕실의 미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찬란한 한국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